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13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 연일 대표와 주자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이 종합상황실에 총괄하는 부실장으로 신지우 전 의원이 있는데요. 상당히 저도 이 텔레비에서 같이 패널로도 출연하고 했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점을 분명히 해서 자기 발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11일 날 라디오에서 여러 다른 패널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말할 때 당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회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탄핵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공화국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는가. 토론에도 제도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 여기서 이 토론회라는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면은 경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경선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인 25일 이렇게 이 두 번 주자들을 잔뜩 모아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불만을 갖고 있냐는 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탄핵자가 나오자마자 지금 휴가 중인데 상주에서 이준석 대표가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까 그동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이런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여기서 보이콧 종용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쪽방촌에서 그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뭐 주자들 뭐 한번 모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에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 뭐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가 있을 때 입당한 것. 그다음에 이런 패싱 논란 이런 등등을 거론하는 겁니다. 이것이 쭉 하더니 드디어 탄핵까지 나왔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이제 알겠다 무슨 뜻인지. 모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 당보다 유튜버들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가. 모 유튜브 채널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유튜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아마 이 탄핵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이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화가 나게 되죠. 지금 오늘로써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된 지 2달하고 이틀 지난 날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리고 선출된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갑자기 탄핵 얘기를 했냐 아니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쭉 이어져 왔다는 것 때문에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개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1야당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윤석열 총장이 이거 캠프 구성원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화합과 단결에 뭐가 좀 누가 되려는 동안 하지 말라고 당부도 했다.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에 합류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이제 진화에 나섰어요. 그런데 신 실장 신지호 그 실장을 경질하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으니까 지켜보겠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그것까지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좀 커지니까 사태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은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통화했는지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하는 발언은 신지호 그 캠프 실장의 그 탄핵 발언에 대해서 예비 후보께서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해서 캠프 내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했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이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캠프 구석구석까지 그런 윤 예비 후보의 생각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윤 전 총장은 알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말한 윤석열 총장의 뜻을 그 말을 나는 당 대표로서 신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SNS에다가 항상 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계를 상황을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마다 캠프 관계자라는 사람이 익명의 인터뷰 몇 번으로 다 기조가 무너지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윤석열 총장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캠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좀 안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김기현 그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 대표 다음에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어제 그 저녁에 이준석 대표가 휴가차 머물고 있는 상주까지 가서 수습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갔는지 진짜로 아니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보도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그런가 하면 신지우 실장은 입장문을 일단 내서 탄핵 발언이라는 건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얘기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두는 발언이 아니다. 오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과 각 후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파장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톤을 좀 높여서 5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내서 어제 발언이 취지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논란은 저희 발언에서 비롯됐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부리게 돼서 당과 당 대표께 부담드리게 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11일 날 한 발언을 놓고 어제까지 윤석열, 김기현, 이준석, 신지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시끄럽게 이걸로 수습하게 된 겁니다. 이게 좀 더 커지게 되는 원인은 탄핵자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일단 사과를 하고 뭐 당대표로서 그 윤석열 총장의 말을 신뢰하겠다고 신지우 실장은 2번이나 사과문을 냈으니까 이제 그럼 수습됐을까? 이제부터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서 스크롤을 잡고 정권 교체를 해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쉽지 않게 됐을 거로 봅니다. 이번 일은 봉합 또 될지 모릅니다. 지난번처럼 패싱 때라든지 뭐 보이콧을 했다든지 다른 주자한테 뭐 같이 가지 말자고 했다는 중진이 있다든가 등등 해서 봉합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조적으로 이게 쉽게 풀리지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단부터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9월 15일 날 지금 13명 정도 되는 후보들을 1차 컷오프를 해서 8명으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2차로 컷오프를 해서 4명 이게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4명이 하는 겁니다. 한다고 한 걸 정해놓고 그 일환으로서 그런 컷오프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18일과 25일 날 토론회를 갔는데 18일 날에는 주로 경제 분야, 일자리나 부동산 등이고 2차는 외교, 안보, 복지 등 비경제 분야를 토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페널티는 없다. 다만 아직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부르는 주자고 그런 것이지 후보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전체가 좀 참석해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빠진다는 게 아주 난감한 일이죠. 그리고서 이제 후보당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 13명이나 되니까 질의응답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등등의 문제는 오늘쯤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13명이나 모여서 토론한다는 게 이게 정해진 시간에 뭐 하루 종일 밤샘 토론한다면 모르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이게 토론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지 참 의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당 10분씩 주면은 그냥 말로만 그냥 쭉 이어가도 130분이니까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 중간 뭐하고 합치고 이거 몇 시간 걸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0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 7분이나 10분, 7분 정도 준다는 말도 있는데, 아니, 넉넉하게 잡아서 10분이라 하더라도 10분 만에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로서는 처음 텔레비에 나와서 같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데, 유권자들에게 내 걸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 있게 하기가 이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10분 만에. 또 하나는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만, 왜 텔레비 토론을 유권자들이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야 열세 명이 모여서 10분씩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요 후보들은 이게 텔레비 한번 나간다는 게 저같이 무슨 유튜브로 해서 저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이게 표하고 관련돼 있다고 지지율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비도 엄청 많이 해야 될 텐데 5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준비하면 만날 사람 만나고 어디 가서 뭐 토론 기자회견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면서 거기서 텔레비 토론에 나가서 할 말 발표문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지 정책도 만들어내야지 카메라 테스트도 해야지 이미지를 어떤 머리를 어떻게 가르마를 달 건가 무슨 넥타이는 뭘 맬까 이런 걸 5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 특히 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좀 천천히 하지 왜 예비 후보 등록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과 며칠 앞두고서 모여서 토론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기류가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야 이거 안 했다가는 지난번처럼 또 패싱 논란 나오는 거 아니냐. 보이콧했다는 논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거가 있는 걸 가지고 신지우 실장이 방송에서 그렇게 탄핵 얘기까지 한 겁니다. 꼭 탄핵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특히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마구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공개적인 비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다만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있은 후에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캠프에서 의논을 해보겠다까지는 진전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든 윤석열 캠프 쪽은 이 문제로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웠고 봉합은 됐습니다만은 근데 묘한 건 다른 주자들이 움직임이에요. 이런 윤석열 캠프의 사정과 같아야 되는 다른 주자들은 묘하게도 이준석 대표를 주둔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 편이 아니고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을 보수우파 괴멸에 앞장서다가 토사구팽이 돼가지고 선회한 분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점령군인 양 행세하면서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대표를 흔드는 건 참으로 가관이다. 그냥 노골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있어요. 자중하고 이 당원이 됐으면 당 방침에 순응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전략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국민의힘은 탄핵의 야법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다. 그런 마당에 이렇게 탄핵 발언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개인 이탈로 넘기기에는 명백한 해당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친윤이냐 친체냐 윤석열 총장 쪽이냐 뭐 최재형 총장 쪽이냐 뭐 친홍이냐 이런 분류법도 있지만 여기 보면 주자들을 놓고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가까운 두둔하는 그러니까 친이준석과 반이준석 혹은 비이준석 주자로다 이게 갈릴 판입니다. 물론 친이준석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준석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준석을 지렛대로 삼아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거나 견제하려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봉합은 됐을지언정 이 갈등이 쉽게 해소가 돼서 어깨동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바로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반적인 아주 복잡하게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총 이렇게 달래고 조정하고 야단도 치고 할 소위 그 중심이 없어요. 어른이 전부가 각기 전반 자기마다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그걸 다중분열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이 자체만 가고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사과문을 2번이나 내고 원내대표가 휴가지까지 찾아가야 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 사태가 이만큼도 크다. 아니 뭐 그 정도 말로 그래. 그게 아니다 이게. 자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누가 이렇게 주제를 하면 전부가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 저는 먼저 이준석 대표부터가 정확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분란이 되고 있는 것 이걸 놓고서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실제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이 사람도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 개인만이 문제야. 그건 누구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중앙일보의 오늘 사설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목표는 정권교체인가 자기 장사인가라는 주제로 쓴 사설입니다. 거기 일부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대표라면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해야 된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달 들어서 40여 건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백신 수급 불안정이라든가 국민이 지금 덜덜 떨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도대체 볼 수가 없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여권이 지금 언론중재법 재갈 물리는 거 일방 처리 움직임에도 별다른 말이 없다. 그제는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씨 2심 선고 이것도 있었는데 여기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반면에 이 글들을 보면 당 안팎의 정쟁에는 공세적으로 당 안팎 정쟁에만 몰두하다. 이 대표는 대표로서 우선순위를 바로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인가 당사인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여기 시간 관계상 다른 방송으로 이거 끝낸 다음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누구를 꼭 이기려고 한다거나 그냥 사사건건이 대응을 하는 이런가. 자기가 회의를 주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뭐 SNS에 너무 열심히 하고. MZ세대고 젊은 세대니까 나름대로 방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의 리더로서 당에는 이준석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달리 좀 생각하고 말을 그리고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도 표현도 부드럽게. 누구하고 토론하듯이 꼭 이기려고 하고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거 이건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럼 이준석 대표만 문제가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이준석 대표만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사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측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자신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맥면부대를 믿자면 윤석열 총장은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도 좋게 지내려고 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누구하고도 화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중진들 특히 이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를 과연 대표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나이도 어린 게 뭐 이게 나이로 아주 무신락을 외면하려는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이준석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과연 중진들이 저렇게 대들 수가 있는 것인가. 무슨 돌고래 멸치니 다른 주자 보고 야 어디 거기 보이콧 하자든가 전부가 아마 이 호칭도 자기네들끼리 볼 때는 이준석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하더라도 선출된 제1야당의 법적 대표입니다. 그 대표를 대표로서 인정해야지 거기서 나이가 어리거나 나하고 옛날에 내가 같이 했던 대표들하고 너무 다르다 라고 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느 대표가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과의 뜻과는 달리 캠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중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쑥불쑥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준석이 아닙니다. 중진들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돼서 다닐 때 우리나라에 지금 MZ세대가 3분의 1 정도가 유권자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사람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득표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중진입니까?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 덕에 대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싫더라도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일이다. 이준석 대표하고 등져서는 아무도 득될 게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출된 대표를 이렇게 개무시한 적이 있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제입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거와 이 최고위원회를 회의 멤버가 얘기하는 건 다르죠.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SNS를 그렇게 많이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요. 사사건건 밖에서 판관처럼 얘기를 해요. 이건 옳고 저건 옳고 그냥 모든 거 그냥 아주 무슨 자기가 판결처럼 한다. 그럼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될 때 어땠느냐? 최고위원이 5명인데요. 이제 청년 대표 말고서 이 보통의 최고위원이 조수진 최고위원과 배현진 최고위원 이어서 3번째로 당선됐어요. 득표율이 3번째, 끄트머리에서 2번째입니다. 근데 혼자 이 여러 군데 언론에 나가든 SNS에 어디 하면서 최고위원을 혼자 대변한 듯이 한다. 뭐 상황을 수습한다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누구를 어떻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또 다른 주자들도 그래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이 갈등이 있으면 이걸 좀 어떻게든 봉합을 해서 아니 우선 대표하고 싸우지 말고 대표에게 요구할 게 있으면 우리 같이 요구를 하자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잘 나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이준석 대표 편에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면 거기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선준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월권 논란을 빚는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건 정당 사상 처음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토론 일정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캠프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모아서라도 우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안을 짜도 그들 입장을 반영해야지. 대통령에 출마도 할 사람들을 놓고서 우리가 만든 대로 해. 이것도 곤란하다 이거예요. 월권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정치에서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대고 싸워야 될 걸 안에서 싸우고 있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제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안에서 싸우다 날 새게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도 정권 교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천부가 이렇게 자기마다 중구난방식으로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해가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그때 될는 이제 어떻게 걱정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일에 이제 휴가를 갔다 오니까 그때 좀 잘 머리를 맞대고 특히 가슴을 맞대가면서 대결 싸우지 말고 경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비방을 하지 말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 경선 국면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